네. 자, 그 RNN은 이제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Recurrent Neural Network인데 Recurrent Neural Network은 뭐냐면은 이제 시퀀스 모델입니다. 시퀀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데이터 형태가 시퀀셜, 그러니까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문장입니다.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어를 얘기를 할 때 단어의 나열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 혹은 뭐 어떤 이제 음소라든가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의미를 가진 단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차례대로 연결을 하면서 의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를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RNN이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변화하는 이런 데이터 형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값이 변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예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이런 이제 시퀀셜 모델들을 사람들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RNN은 어떻게 생겼고 이제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까지 배운 신경망들은 대부분 이제 그 신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풋을 이렇게 수치화 시켜서 벡터라이즈 시켜서 이제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수치를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주면은 수치들이 그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쭉 출력층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제 진행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을 우리가 보통 feed forward, 그러니까 앞으로 쭉 계속 간다라고 해서 이제 feed forward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RNN인데요. 자, RNN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고 여기 모델이 있는데요. 셀. 이 모델에서 보면 화살표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그 벡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요 그 각각의 이제 이 RNN에서 이제 요 셀이라고 하는데요. 요 셀은 이제 일종의 메모리,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시점 t 이전까지 0부터 t-1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타임 스텝 t에서 들어온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웃풋을 내놓는 약간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서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이제 xt, 그러니까 xt는 임의의 시점 t고 임의의 시점 yt에 대한 아웃풋이 y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쭉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요 그림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자체가 이제 시퀀셜한 인풋이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가지는 이렇게 나열된 인풋입니다. x1부터 xt까지.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를 넣으면은 첫 번째 아웃풋이 나오고 두 번째를 넣으면 두 번째 아웃풋, 세 번째를 넣으면은 세 번째 아웃풋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제 t번째가 되면은 이제 t번째를 가지는데 요 녹색에서 녹색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시점에 대해서 쭉 풀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녹색에서 녹색으로, 녹색에서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녹색에서 녹색으로 가는 요 화살표에 해당하는 거를 뭐냐면은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히든 스테이트. 여기에서 나오는 Y는 아웃풋이고요. 아웃풋 혹은 이제 observable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observable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 안에 녹색에서 녹색으로 넘어가는 요 화살표들은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은닉 상태.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전체가 이제 타임 시점 0부터 t까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요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예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요런 그 모델의 구조는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observable이 있는 이런 모델의 구조는 상당히 흔한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를 추론을 하고 싶다. 뭘 기반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기반을 해서 특정 날씨, 그 특정 날의 날씨를 우리가 거꾸로 유추를 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날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만 있는 거예요. 기록만 있고 이제 그날의 날씨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그러면 그날 날씨가 어땠을지를 역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일기 같은 거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일기에 이제 날씨를 안 썼는데 이제 이날은 뭐 했다, 이날은 뭐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써 있으면은 그런 걸로부터 이제 날씨를 거꾸로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씨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날씨는 모르지만은 날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측은 할 수 없고 이제 추론해야 되는 대상을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를 observable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 사람이 특정 사람이 이제 걸었다, 뭐 이제 산책을 했다, 혹은 뭐 쇼핑을 갔다, 뭐 청소를 했다 이런 걸로부터 역으로 그날 날씨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하는 이런 모델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예제를 들자면은 누가 이제 어떤 특정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말로부터 사람의 뭐 기분을 유추한다거나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찰하거나 혹은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발화된 말 그런 건데 이제 그 말로부터 어떤 사람의 이제 기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기분은 그런 뭐가 돼? 기분이 히든 스테이트가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observe 관측 결과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feed forward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뉴런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 뭐 사실 이것들도 각 다 이제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입력층, 출력층에서는 각각 이제 입력 벡터, 출력 벡터, 이제 은닉층에서는 이제 은닉 상태, hidden state라는 말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이제 편하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그래서 RNN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one to many, 1대 다, 그 다음에 다대 1, many to one, 그 다음에 many to many 이런 구조들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대 다는 뭐냐면은 인풋이 한 개입니다. 인풋이 한 개고요. 네. 옵스, 여기 이거 지금 잘못됐네. 네. 잠시만요. 네, 이걸 지우고. 자, one to many. 그러니까 인풋이 하나의 벡터가 들어오는데 그 벡터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내놓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이미지 캡셔닝인데요. 자,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림 파일을 인풋으로 줍니다. 그 AI한테 주면은 AI가 뭐를 내놓느냐? 캡셔닝. A man in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왜 one to many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전에 봤듯이 하나의 벡터로, 하나의 텐서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은 하나의 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놓는 거는 문장, 그러니까 man 하나 이렇게 이제 단어 이제 여러 개를 쭉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단어를 내놓을 때는 그 앞에 뭐를 출력했는지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그죠? 네. 자, 요 사진을 우리가 이제 줬다. 그러면은 construction worker in orange safety vest is working on road. 예. 굉장히 정확하죠. 그죠? 네. 사실 요즘 이제 이런 AI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학습이 되고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wo young girls are playing with Lego toy.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지금 회색 네모에 해당하는 게 요 각각의 word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one to many의 example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many to one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여러 개를 받아서
이제 여기 아웃풋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스팸 메일 분류라든가 혹은 이제 sentiment classification, 감성 분류 같은 겁니다. 자, 감성 분류는 뭐냐면은 문장을 읽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각각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 인풋이라고 볼 때 단어 하나하나를 집어넣어 주고 거기에서부터 아웃풋은 뭐냐? 이게 이제 포지티브 아니야? 네거티브 아니야? This movie is good. 4개의 인풋이 들어왔죠? 4개의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냥 아웃풋이 딱 하나. 0 아니면 1.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요거를 예측하는 이런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 분류 혹은 이제 사실은 얘는 이제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했지만은 뭐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좀 더 다양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스팸 메일 분류.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은 이제 뭐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그 내용물을 쫙 스캔을 해서 읽어본 다음에 이제 AI가 이거를 이제 중요한 메일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 스팸 메일로 분류할 건지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many to one의 example이고요. 그 다음에 many to man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단어가 들어오면은 여러 개 입력이 들어오면은 걔네들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개를 내놓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번역기 혹은 이제 품사 태깅 같은 것에 속하게 됩니다. 품사 태깅의 예제를 보면은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이제 문장이 있으면 얘를 단어 단위로 끌은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 TensorFlow는 noun, 명사, verb, 동사, adverb, 분사, 얘는 이제 부사, 형용사 이렇게 이제 각각이 어떤 품사에 해당하는가, 그죠? 그러면 이제 각 단어 하나에 맞춰서 걔가 이제 뭐 명사인지 동사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구조처럼 TensorFlow is very easy. 그러면 이제 noun, verb, adverb, adjective 이렇게 이제 4개가 출력되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many to many의 example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RNN을 뭐 조금씩 변형을 해서 변형이라기보다 이제 쓰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면은 요 3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NN 모델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자, 수식을 정의해 보면은 자, 인풋 어떤 시점, 임의의 시점 t에서의 인풋을 xt라고 하면은 이 xt를 여기 wx라는 가중치 매트릭스를 곱해서 인풋을 일단은 받습니다. 인풋을 받고요. 또 한 가지 인풋, 이 전 스텝까지 온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는 스텝 t 이전에 스텝 0부터 스텝 t-1까지의 모든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단까지 0부터 그 임의의 시점 바로 직전까지의 정보를 다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HT-1을 뭐 히든 스테이트라고도 하지만은 컨텍스트 벡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맥. 이 전까지의 모든 문맥에 대한 정보를 somehow 얘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의 내용을 이 HT-1이 가지고 있고 이 HT-1에다가 WH라는 이 가중치 매트릭스를 곱해서 요 2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HT라는 애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요 HT로부터 이제 아웃풋을 뽑아낼 때 HT를 다시 한번 변형시켜서 WY 곱하기 HT 플러스 B 해서 이제 출력 YT를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숨어있는 은닉층 HT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방금 말했듯이 XT에다가 WX를 곱하고 플러스 이제 HT-1에다가 WH를 곱하고 2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 B를 더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준 애를 이제 우리가 HT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 히든 벡터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 매트릭스 출력할 때는 요 이제 WY를 곱해준 다음에
가중치를 더하고요. 그러니까 요 가중치는 사실은 이제 서로 다른 가중치입니다. 요 위에 있는 b랑 수식을 조금 바꿔야겠네요. 네. 여하튼 이제 요 b를 더해주고 그거를 어떤 이제 비선형 활성 함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이제 출력층. 사실 여기도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고 했지만은 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대신에 임의의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HT와 HT로부터 하나 나오는 요 YT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과 기존의 히든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히든,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이제 내놓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비주얼라이즈 해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자연어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입력,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단어라고 합시다. 하나의 단어는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 벡터 혹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그 임의의 차원의 어떤 벡터로 보통 이제 바꾼다고 했죠. 그러니까 입력된 단어를 우리가 벡터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벡터의 차원을 우리가 d라고 합시다. 스몰 d. 그리고 이제 은닉 상태의 크기, 그러니까 히든 디멘전. 저기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이제 그 차원을 large dh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행렬의 크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임의의 단어, 임의의 인풋을 우리가 스몰 d 차원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에 곱해주는 애는 그러니까 wx 곱하기 xt를 하려면은 요 행렬의 뒤쪽에 있는 거랑 요 벡터 맨 앞에 있는 거랑 같아야지만 요 차원이 같아야지만 그 행렬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dh by small d. 그리고 이제 히든을 히든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 곱하기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이제 large dh by 1 이런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b 값도 이제 덧셈을 해주려면은 히든 스테이트랑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dh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치 크기가 1이고 요 스몰 d와 라지 dh를 전부 다 이제 4로 가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은닉층에서 일어나는 계산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히든 스테이트는 4 곱하기 4, 그죠? 이 히든 스테이트가 4x1 벡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풋을 변형하는 거는 마찬가지 4 곱하기 4. 여기도 이제 4, 4.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덧셈을 해가지고 탄젠트에다 집어넣고 출력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임의의 이제 새로운 4차원 벡터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사용됐지만은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말고 이제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이제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를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요 밑에서는 실제로 코드로 구현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코드로 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수도 코드로 나타내려면은 이제 맨 처음에 스테이트를 우리가 임의로 뭐 제로 벡터로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혹은 뭐 랜덤 벡터를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임의의 히든 스테이트 맨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빵으로 합시다. 제로 벡터를 집어넣고 자, 인풋 시퀀스에서 포문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인풋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인풋 요 시퀀스가 쭉 있으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인풋이랑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여기 탄젠트 하이퍼볼릭에다가 집어넣은 애를 이렇게 아웃풋으로 가져옵니다. 여기 위에 그림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요 아웃풋 T. 그러면 요 아웃풋 T가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면은 그 이제 두 번째 인풋을 인풋 시퀀스, 인풋 랭스에서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그 전 단계에 나온 아웃풋을 여기에서 받고 새로운 인풋을 여기다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 번 돌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요 아웃풋 벡터가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과정은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벡터가 이제 전체 앞에서 이 모든 시퀀스를 다 읽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시퀀스의 정보를 종합한 어떤 이제 컨텍스트 벡터.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정보를 딱 압축시켜 놓은 임의의 벡터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네. 뭐 코드를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numPy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매우 간단한 RNN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임 스텝은 일단은 예제이기 때문에 이제 10스텝을 그러니까 길이가 10개짜리 인풋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 요거는 이제 입력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NLP 문장을 바꾼다고 하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몇 차원 벡터로 바꿀 거냐에 해당하는 겁니다. 4차원 단어 하나를 이제 각각의 단어를 이제 4차원 벡터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는 은닉 상태의 크기. 그러니까 그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몇 차원 벡터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거냐. 다른 말로 하면은 메모리 셋.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해서 몇 차원 벡터로 표현을 할 거냐에 해당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을 보면은 인풋은 이제 타임 스텝 콤마 인풋 사이즈. 그죠? 그러니까 단어가 10개라 치면은 단어가 10개고 각각의 단어는 4차원. 그러니까 10 by 4의 인풋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는 맨 처음에는 제로 벡터를 가지게 되죠. 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면요. 자, 그럼 히든 스테이트는 지금 맨 처음에는 0 벡터. 그냥 이제 얘는 임의의 스테이트를 내가 8차원으로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자, 요거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 WX와 WH. 보셨다시피 이제 히든 디멘전 곱하기 임베딩 디멘전. 얘는 히든 디멘전 by 히든 디멘전. 그렇기 때문에 히든 사이즈와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 WX, WH. 그죠? 그 다음에 요 바이어스는 히든 사이즈와 같게 이렇게 일단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요 쉐입을 프린트 해보면은 얘는 이제 8 곱하기 4 벡터, 얘는 8 곱하기 8, 얘는 이제 8 곱하기 4 행렬, 얘는 이제 8 by 8 행렬, 다음 얘는 이제 8 곱하기 1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생긴 것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요. 프린트 WX 하면은 자, WX가 이렇게 이제 랜덤한 값으로 numpy.random.random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by 4의 랜덤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코드를 짜서 한번 동작을 시켜봅시다. 그럼 이제 인풋에서 그죠? 네, 인풋은 어디 갔어? 인풋도 이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요. 옵스. 네. 인풋가 네. 인풋이 이제 지금 보면은 하나, 그러니까 각각의 요 하나가 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체 10개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얘는 이제 10 by 4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입력, 그리고 이제 각 입력은 이제 4차원으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input t 포문을 돌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10 by 4니까 여기 있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토탈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다 이제 세이브 하려고 여기 토탈 히든 스테이트라는 요 빈 리스트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에다가 집어넣는데 뭐를 집어넣느냐? np.dot.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하기를 하는 게 np.do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 갔어? 네. 자, wx 곱하기 input, wh 곱하기 hidden 더하기 b. 쉽죠? 네.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wx 곱하기 x, wh 곱하기 h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체 탄젠트 하이퍼볼릭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웃풋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얘는 첫 번째 나온 아웃풋을 이제 히든 스테이트,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리스트로 컨버트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가 계속 이제 늘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를 다시 이제 앞에서 나온 아웃풋을 히든 스테이트라고 이름 바꿔주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면은 이제 그 다음 거 인풋을 가져오고 그 전 스텝에 나온 아웃풋을 여기에서 인풋으로 쓰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10번을 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스택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10개를 쭉 쌓아주게 되고요. 그럼 토탈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쭉 돌리면은 자 금방 돌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히든 스테이트가 첫 번째는 히든 스테이트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그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히든 스테이트, 요게 두 번째 나온 히든 스테이트, 세 번째 나온 히든 스테이트, 네 번째 나온 히든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10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앞에 있는 10개 포인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final context vector라고 이제 보통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RNN은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네,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뭐 근데 여기 이제 프린트문 빼면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그죠? 네, 네 줄이고 여기 있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대신에 뭐 다른 함수를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매번 구현하기는 귀찮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RNN이란 그 NN 토치.nn 밑에 있는 RNN이라는 그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필요한 걸 임포트를 하고요. 이렇게 필요한 걸 임포트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입력의 크기. 그러니까 입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받는 거를 몇 차원 임의의 몇 차원 벡터로 표현할 거냐, 몇 차원의 리얼 벡터로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는 몇 차원의 리얼 벡터로 표현할 거냐. 지금 여기서는 입력 크기를 5차원, 히든 사이즈를 8차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인풋 사이즈나 히든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결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디멘전이 크면 클수록 다양한 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면 클수록 앞서서 본 것처럼 이 매트릭스들 우리가 트레이닝 해야 되는 요 WX나 WH와 같은 매트릭스들이 커지기 때문에 계산량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적당히 크면서 하지만 이제 너무 느리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최적의 사이즈를 찾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요걸 일단은 쓰고요. 인풋이랑 아웃풋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력 벡터를 일단은 정의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배치 디멘전 타임 스텝 10개의 시리즈, 10개의 스텝, 10스텝을 가지고 각 스텝이 5 디멘전으로 표현된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인풋은 이렇게 배치 1짜리 텐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앞에서 구현한 거를 그냥 한 줄로 파이토치에 이미 구현된 거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nn.rnn 요 클래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 클래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리면은 자, 요 전체 얘를 이제 셀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요 모델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 first는 인풋의 첫 번째 차원이 배치 차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 셀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머신인 거죠. 요게 우리의 이제 모델이고요. 요 모델에다가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아웃풋이랑 스테이터스라는 벡터 두 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아웃풋을 보면은 아웃풋은 바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0개의 아웃풋. 각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요 YT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출력하게 되고요. 자, 옵스. 어디 갔냐? 네. 입력이 살짝 끊어졌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10개. 그러니까 이 아웃풋의 쉐입을 보면은 1, 10,8. 그러니까 대치 사이즈 1, 인풋의 길이 10개, 각 하나하나의 토큰, 하나하나의 인풋은 이제 8차원의 히든 디멘전으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두 번째로 리턴되는 요거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요 위에 그림에서 요거 다 요거 10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요 파란색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요 히든 스테이트 오른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가 지금 그림엔 안 그려져 있지만은 요 언더스코어 스테이터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터스라는 벡터의 사이즈를 보면은 1,1,8 그러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는 1이고 얘는 이제 마지막 벡터 하나 얘를 이제 딱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은닉 상태는 8차원짜리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우리가 다른 말로 컨텍스트 벡터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네, 문맥, 전체 문맥을 해당한다. 할 수가 있고요. 뭐 쉽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인풋을 몇 차원으로 받고 내부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몇 차원으로 잡을 거냐. 그 두 가지만 정해주면은 요 nn.rnn이라는 클래스가 알아서 전체 구조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알아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풋 10개를 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녹색 10개를 쫙 깔아주고 그럼 이제 아웃풋으로 Y1부터 Y10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H10을 내놓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이제 한 층짜리 RNN인데 이 RNN을 여러 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stacked RNN 혹은 이제 deep RNN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러 층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파이토치에서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제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플러스 여기 이제 num 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층을 쌓을 건지 이제 num 레이어라는 변수에 이제 지정해 주면 된다. 우리가 이제 인풋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RNN 모델을 인풋 사이즈 5, 히든 사이즈 8, num 레이어 2.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진 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 녹색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바로 Y1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한층 더 쌓여 있는 이 RNN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출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num 레이어 3라고 하면은 이 녹색 층이 한층 더 쌓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batch first equal true 이렇게 해주면은 요 셀이라는 모델이 정의가 됐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input 내가 이제 10개짜리 인풋을 주면은 그죠? 네. 아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히든 우리가 정해주는 건 이제 인풋 사이즈랑 히든 사이즈만 정해주고 그죠? 인풋이
타임 스텝이 10개다. 그러면 알아서 10개를 쭉 내놓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아웃풋의 사이즈는 배치, 타임 스텝, 그 다음에 히든 디멘전.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네. 인풋이 10개의 타임 스텝을 가졌으니까 아웃풋도 10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마지막 스테이터스, 컨텍스트 벡터는 2,1,8이 나왔습니다. 왜 2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얘도 히든 벡터 하나, 여기에도 히든 벡터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2,1,8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층의 개수, 콤마,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은닉 상태 크기, 히든 스테이트의 그 디멘전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양방향으로 앞에서부터 가고 뒤에서부터 오는 이런 RNN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영어의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exercise is very effective at 땡 belly fat. 그러니까 운동은 복부 지방을 뭐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reducing, increasing, multiplying. 자,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정답은 reducing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에도 볼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정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뒤를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앞에서 본 심플한 RNN 경우에는 포문을 돌 때 exercise is very effective at 하고 이제 뭔가 얘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사실 뒤에 오는 거 belly fat도 이제 봐야지만 얘를 정확하게 문맥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오는 거 말고 거꾸로 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바로 이제 bidirectional RNN이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RNN을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앞에서부터 하나는 뒤에서부터 읽어서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출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놈은 앞에서부터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부터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하나 내놓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뒤에서부터 읽어서 아웃풋을 내놓고 그 두 개 앞에서부터 읽은 컨텍스트와 뒤에서부터 읽은 컨텍스트를 합쳐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제 여러 층을 쌓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stacked bidirectional RNN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뒤로 오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 옵션을 하나 주면 됩니다. 이미 파이토치 안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nn.rnn에다가요. 여기 이제 input size 5, hidden size 8. 자, num layer 2 이렇게 이제 두 층을 쌓는데요. 그다음에 batch first는 true. 그러니까 이제 맨 첫 번째 디멘전이 일단 batch 디멘전이고 그 다음이 이제 bidirectional.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하겠다. 양방향으로 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모델을 두 개를 내부적으로 만들게 돼. 그럼 이제 인풋을 받으면은 하나는 forward, 하나는 backward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bidirectional 모델을 정의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인풋을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아웃풋이 여기 이제 1, 10, 16이 됐습니다. 앞에서는 1, 10, 8이었잖아요. 그죠? 1, 10, 8이었는데 왜 16이 됐냐? 그러니까 하나는 forward, 하나는 backward에서 온 거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8 더하기 8 해서 16차원의 벡터가 되게 됩니다. 16차원의 벡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4, 1,8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층이 두 개고 결국에는 하나는 여기 이제 백월드로 가는 애들은 요렇게 뒤에서부터 맨 앞에 와서 두 개의 요 히든이 나오게 되고요. 포워드로 가는 애는 이제 또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두 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히든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층 개수 곱하기 2 배치 사이즈, 히든 사이즈의 디멘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 이제 정방향과 역방향이 이제 0, 1, 0, 1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치 first equal false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웃풋을 볼 때, 요 아웃풋을 볼 때 이제 sequence length, 배치 사이즈, 네. 혹은 이제 배치 사이즈, sequence length, number of direction, hidden size.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이제 0, 1로 이제 정방향과 역방향을 이제 분리를 하려면은 요렇게 뷰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차원인데 요 16차원이 첫 번째는 정방향에서 나온 아웃풋, 두 번째는 역방향에서 나온 아웃풋. 그래서 총 16차원의 아웃풋을 이제 본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RNN의 일단 기본이고요. RNN의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이 RN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이제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LSTM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이제 RNN이라는 게 처음 나오고 나서 사실 요 RNN 구조는 맨 처음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이 됐는데요. 까지만 하고 일단은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잘 그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시퀀스가 엄청 길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긴 문장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군가가 이제 문장을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주어와 수어가 어디 있었는지 얘를 이제 그 기억을 하고 매치를 시키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제 RNN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퀀스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단어 100개짜리 시퀀스가 왔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오는 애들은 이제 앞서서 배운 내용들을 많이 까먹게 됩니다. 많이 까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RNN 기반의 번역기들이 이제 잘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메모리, 그러니까 앞쪽에 나왔던 굉장히 긴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long-term dependency, 그러니까 굉장히 long-term, 장기 의존성, 굉장히 이제 긴 메모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라는 구조가 제안이 됐습니다. 이 LSTM도 뭐 딥러닝 나오기 이전부터 일단 알려져 있던 구조이긴 합니다. 알려져 있던 구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LSTM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했던 요 바닐라 RNN.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이제 바닐라 머시기라고 하면은 그 아무것도 안 한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닐라 MD, 뭐 바닐라 머시기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그냥 기본적인 거를 보통 이제 컨벤셔널하게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이제 RNN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요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요 곱하기 해가지고 인풋이 하나 오고 인풋에서 곱하기 해서 인풋이 하나 오고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히든인데 요거를 우리가 변형시켜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간단한 구조인데 얘를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든 게 바로 이제 LSTM, Long Short Term Memory. 그러니까 장기 메모리를 가지도록 하는 이런 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TM의 이제 내부적인 모양을 이 RNN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메모리 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메모리 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요 히든 스테이트를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게 이제 따로 또 존재를 합니다. 네. 따로 또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만 일단은 조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일단은 요 노란색은
노란색은 요 이제 기존 스테이트에서부터 와가지고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셀 상태라는 거를 넘겨주게 됩니다. 셀 상태. 그러니까 얘는 히든 스테이트와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이제 얼마나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셀 스테이트 거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셀 스테이트라는 값을 추가를 했습니다.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셀 상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3개의 게이트가 더 추가됩니다. 여기 보면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RNN에서는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에 해당하는 이제 요 각각 시그마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여러분들 저 앞서서 했었죠. 시그모이드 함수. 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3가지가 이제 더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개의 게이트를 이제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요 시그모이드 게이트들은 삭제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서 여기 이제 곱하기, 더하기라고 돼 있는 거는 각각의 벡터들을 곱해 주거나 벡터를 더해 주거나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NN에 비해서 LSTM이 어떻게 복잡해졌는가를 보면은 인풋이 하나 오면은 요 인풋을 2가지로 보냅니다. 2가지로. 그러니까 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쪽으로 보내는 거랑 여기 시그마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그래서 요 시그마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는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한 군데에서만 인풋을 변형시키고 이제 히든 스테이트 변형시켜 가지고 이제 새로운 히든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풋 들어오면은 2가지 방식. 하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하나는 시그마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2개의 인풋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풋을 2가지 방식으로 여기 입력 게이트에서는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삭제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삭제 게이트는 그 이제 이전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와 여기 이제 또 인풋을 받아가지고 요건 이제 이전에서 온 정보고 요건 이제 인풋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그모이드 0과 1 사이에 아웃풋을 내놓도록 하는 요런 게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 시그모이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앞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정보를 온전히 기억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온 내용을 이제 지울 거냐 말 거냐. 앞에서 온 내용을 얘가 이제 많이 참고를 할 건가 덜 참고를 할 건가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게이트를 여기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상태가 있는데요. 셀 상태는 이제 장기 상태, 그러니까 long term state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 위에 따로 화살표가 돼 있죠. 얘는 이 셀에 있는 거의 정보, 메모리를 좀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밑에 히든 스테이트와는 따로 이제 지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셀 상태, 셀 스테이트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여기 이제 FT 방금 나온 삭제 게이트 곱하기 CT1을 하는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는 일반적인 닷 프로덕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닷 프로덕트는 뭐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적 말고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는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그러니까 원소별 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벡터 곱을 하게 되면은 A, B 내적 C, D 하게 되면은 AB 더하기 CD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말고 여기는 이제 까만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 원소 곱 C, D를 하게 되면은 얘는 AC 더하기 BD로 정의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뭐 하마다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이제 합시다.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이제 곱하기니까. 네. 왜? 여하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부 다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요 FT에서 나온 값은 앞에서 가져온 정보를 얼마나 쓸 거냐, 얼마나 기억을 할 거냐, 혹은 이제 지울 거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i와
G에서 나온 요 인풋 두 개 따로따로 처리된 요 인풋을 곱하기를 해서 여기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텀은 요 앞에서 온 CT-1과 요 FT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제 저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텀은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텀은 요 첫 번째 텀은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 요 두 번째 텀은 지금 여기 곱하기에 해당하게 되고 요 더하기, 요 세 번째 더하기가 여기 있는 요 더하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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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element wise, element wise 그 오퍼레이션을 한다. 프로덕트나 이제 서메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셀 상태를 이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 상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얼마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 어떤 거를 기억을 하고 어떤 걸 지울 건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애를 이제 여기에 업데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요 앞에 텀은 기존의 정보, 메모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 스테이트에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벡터화 시켜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은 새로운 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는 이제 요 셀 상태를 여기에서 나온 애를 여기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 셀, 현재 셀 상태를 하이퍼볼릭에 통과시켰고 여기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요 인풋을 시랑 여기 이제 히든 스테이트, 그 전 단계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입력을 하나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입력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두 개의 곱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히든 스테이트가 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 히든 스테이트는 숏텀이라고도 하는데 숏텀 단기 상태. 그러니까 요 숏텀은 이제 앞에서부터 온 거 여기 이제 자기 자신 해가지고 여기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 셀 스테이트를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통과시킨 거랑 이렇게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셀로 넘겨주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그 아웃풋을 예측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nn.rnn이라고 해가지고 rnn을 썼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방금 설명한 LSTM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nn.lstm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RNN 모델을 쓸 건지 LSTM 모델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nput dimension, hidden dimension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부 구조는 훨씬 복잡한데 그냥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nn.lstm을 정의를 해서 불러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ell equal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실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그럼 이 RNN을 이용을 해서 그 문자 열이나 문장을 만들어내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2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본 RNN을 이용을 해서 이제 텍스트를 실제로 생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굉장히 그냥 단순한 뭐 일종의 토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단순한 토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문자 단위로 이제 문자를 생성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예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아주 간단한 모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응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거를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도구를 일단은 임포트를 합니다. torch.n은 torch.optim 그 다음에 이제 numpy 요것들을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그 모델의 목적은 모델은 애플이라는 걸 받으면은 PPLE 느낌표를 출력하는 이런 RNN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즉 A를 맨 처음 A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셀은 그 다음 캐릭터, 그 다음에 올 글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제 F를 입력받고 맨 마지막에 느낌표를 출력하는 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AI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장을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뭐 5개의 문자를 쓰고 그 뒤에 이제 completion 그러니까 뭐 이제 올 수 있는 그럴싸한 단어를 완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를 이제 문자 단위로 단어 단위로 확장을 하면은 앞에 몇 가지 단어를 쓰면은 그 뒤에 이제 문장을 완성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그 동작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F를 받으면은 PPLE 느낌표를 출력하도록 일단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input sequence는 F이 되고요. 그 다음에 label string은 이제 PPLE 느낌표 이렇게 이제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5개를 입력받아서 5개의 문자를 출력 혹은 이제 예상하는 그런 머신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 보캐뷸러리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2개 스트링을 더한 다음에 하나로 합친 다음에 요거를 셋으로 만든 다음에 셋을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서 소팅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캐릭터 보캐뷸러리 그러니까 유니크한 캐릭터가 유니크한 문자가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문자의 리스트를 여기 이제 소팅된 문자의 리스트를 요 이제 캐릭터 보캐뷸러리가 가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보캐뷸러리 사이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사이즈 문자는 5개가 되겠죠 지금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문자 집합의 크기는 5.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세트는 셋은 자 input string이랑 label string을 합치면은 애플 더하기 애플 PPLE 느낌표인데 set은 결국에는 non-redundant.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 집합은 그냥 이제 redundant 하지 않은 원소들의 그 집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set은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이제 list로 변환해서 sorted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참고로 캐릭터 보캐뷸러리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찍어보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set은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고요. 이 리스트는 이렇게 각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력을 원핫 벡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원핫 벡터 입력의 크기는 문자 집합의 크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표는 예를 들어서 1 빵빵빵빵 그 다음에 A는 뭐 0, 1 빵빵빵 그 다음에 E는 뭐 0, 0, 1 빵빵 이런 식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문자 집합의 크기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요. 그래서 hidden input 사이즈는 vocabulary 사이즈, 그 다음에 hidden 사이즈는 5, output 사이즈는 5, 그 다음에 learning rate는 1, 0.1. 자, 이렇게 일단은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hidden 사이즈는 우리가 이제 뭐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5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임의로 아웃풋 사이즈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5개 중에 하나 결국에는 우리가 아웃풋 예측한다는 게 이 5개의 문자 중에서 어떤 문자를 예측할 거냐 하기 때문에 이제 보캐뷸러리 얘도 이제 보캐뷸러리 사이즈랑 같아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같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자 집합에다가 고유한 정수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 만드는 원라이너입니다. 원라이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딕셔너리를 정의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캐릭터 보캡이라는 데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제 C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enumerate가 달았기 때문에 0,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가 정수가 요 i에 들어가게 됩니다. 0, 1, 2, 3, 4, 5 캐릭터에는 하나씩.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딕셔너리로 만드는데요. 자, 키는 캐릭터가 키가 되고 정수가 인풋이 되도록 하면은 우리가 캐릭터 to 인덱스 캐릭터를 집어넣어주면 인덱스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딕셔너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캐릭터 to 인덱스. 그러니까 느낌표는 0, A는 1, E는 2, 요거는 3, 요거는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배열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인덱스 to 캐릭터. 그러니까 0, 1, 2, 3, 4를 넣으면은 각각 느낌표 A, E, L 이런 걸 출력하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요 코드를 돌리면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폼은 돌릴 때 키 값과 밸류 값을 하나씩 끄집어낼 때는 요 .items라는 메소드를 써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를 각각 문자들을 이제 정수로 매핑하게 됩니다. 정수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input string에서 캐릭터 하나씩 꺼내 와가지고 캐릭터 to index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게 이제 이거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죠. 리스트 컴프리헨션. 네. 지금 어차피 위에도 계속 나왔지만은 네.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줄의 포문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파이썬스러운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y 데이터는 캐릭터 to 인덱스 매나 마찬가지로 레이블 스트링을 하나씩 캐릭터를 끄집어내 와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x 데이터는 1, 4, 4, 3, 2.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애플이 아니라 1, 4, 4, 3, 2. 그러니까 각각의 알파벳을 정수로 매핑시켰습니다. 정수로.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PPLE 느낌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 RNN은 기본적으로 3차원 텐서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보통 이제 배치 차원이 들어가게 되죠. 배치 차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단어 하나만 하지 않고 이제 단어 여러 개를 주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치 차원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배치 차원을 추가를 이렇게 이제 X 데이터를 그 안에 다른 리스트에 이렇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괄호가 지금 두 개 생겼잖아요. 그죠? 읍스. 여기 X 데이터를 안 돌렸구나. 여기 이제 괄호가 두 개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요 괄호 원래는 이제 요 전체 안에 전체 X 데이터 셋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일단 단어 하나 배치 사이즈 1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원핫 벡터로 바꿔줍니다. 원핫 벡터로.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x 원핫 equal numpy.array인데 자, mp.i라는 요 메소드를 씁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제 mp.i가 뭐 하는 놈인지를 보면은 자, mp.i는 그 잠시 여기 이제 mp.i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numpy에 있는 i 혹은 torch.i 파이토치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의 이제 작동을 알아보자. 자, 그러니까 이제 mp.i에다가 여기 뭐 3을 이렇게 딱 준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콜앱에서 친절하게 괄호 열면은 여기 이제 설명문이 나오죠. Returns to the array with 1 on diagonal and zeros elsewhere. 그러니까 얘는 다이애고널에 1이 있고 나머지는 빵인 매트릭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다이애고널이 뭐죠? 대각선에 1, 1, 1, 1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x3 매트릭스 3x3의 뭐야? 아이덴티티 항등 행렬을 리턴한다. 리턴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네. 1, 1, 1. 빵빵빵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항등행렬, 요 그냥 곱하기 해도 항상 같은 요 이제 프로덕트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럼 얘를 이제 원하는 코딩 벡터를 만들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0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요 지금 요거 자체가 5x5 행렬이란 말이에요. 5x5 행렬인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여기 이제 5x5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np.i에다가 여기에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거를 끄집어내오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거를 끄집어내오면은 요 첫 번째 요 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5x5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1 빵빵빵빵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이렇게 이제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n을 넣으면 어떻게 돼? 3을 넣으면은 세 번째 행. 근데 이제 세 번째 행이라는 애는 무조건 요 세 번째만 1이 돼 있고 나머지 0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원하드 인코딩을 이렇게 한 줄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캐뷸러리 사이즈만큼의 항등 행렬 만들고 거기에서의 x번째 행.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원하는 거는 x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지 0인 거니까 그게 바로 요 항등 행렬의 x번째 행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아주 한 줄로서 전부 다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파이터치에는 좀 더 간단한 뭐 함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1, 4, 4, 3, 2인데 그러니까 0, 1, 2, 3, 4니까 이제 1, 0, 빵, 1, 빵빵빵, 빵빵빵, 1, 빵빵빵, 1, 0, 0, 0, 1, 0, 0, 0, 1, 0, 0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이 됐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텐서로 바꿔주는데 이제 플롯 텐서 얘는 이제 실수고요. 롱 텐서는 이제 정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 값은 우리가 따로 안 바꿔줘도 됩니다. y는 나중에 로스 값을 계산할 때만 필요한데, 그죠? 이제 로스 값을 계산할 때만 필요한데, 근데 이제 굳이 이제 파이터치에서는 얘는 이제 굳이 안 바꿔줘도 됩니다. 그죠? 네. 원하드 인코딩으로 안 바꿔줘도 된다. 왜냐하면은 그 파이토치에서 정의된 로스 펑션들은 이제 뒤에 거가 정답이 정수가 들어오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알아서 지가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을 해서 사실 변환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요건 이제 다섯 번째가 뭐 5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가 1인 원하드 인코딩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줘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 텐서의 크기를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금 배치 사이즈 1, 그죠? 데이터 1개, 5. 얘는 1개, 5.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요 이제 RNN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NN 층을 여기 이제 self.rnn, 그죠? 여기 지금 일단은 클래스를 하나 구현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init underscore init에다가 이제 그 전체 모델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하이퍼 파라미터 정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RNN에다가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셀프 점 그러니까 리턴이 아니라 얘는 이제 요 RNN 층 자체를 여기 이제 self.rnn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 마지막에 히든 레이어로부터 이제 아웃풋을 내놓는 거를 우리가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여기 이제 self.fc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forward 실제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얘가 출력을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RNN층에다 입력을 주면은 여기 output이랑 status 그러니까 output은 이제 넣어준 입력의 길이와 동일한 이제 텐서가 동일한 길이의 텐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아웃풋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리턴 값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턴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스텝의 이제 은닉 상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에는 넣어준 거랑 마찬가지로 1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됩니다. 1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데 5 곱하기 5를 이제 다시 5 곱하기 5로 여기서 이제 한번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럼 이제 넷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인풋 사이즈 여기 이닛에 맞춰가지고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면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이렇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고 요거를 넷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인풋을 넷에다가 넣으면은 우리가 아웃풋을 얻게 되죠. 아웃풋은 여기 이제 forward에서 정의된 요 x.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아웃풋이 이제 1,5 곱하기 5. 그러니까 히든 그러니까 5개 배치 시점에 대해서 이제 5개의 출력을 이렇게 이제 얻게 됩니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배치가 1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얘를 이제 없애 주려면은 우리가 이제 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인풋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output.view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알아서 처리하고 인풋 사이즈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가 5인 거죠. 그죠? 네. 5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펼쳐라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5 곱하기 5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 곱하기 5랑 요 레이블 데이터는 그리고 이제 레이블 데이터는 5개 캐릭터에 대한 값이죠. 그죠? 5개 캐릭터에 대한 값인데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냥 요 5개 1차원 리스트, 1차원 어레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따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손실 함수는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5개의 클래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5개니까 5개 클래스에 대한 이제 분류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는 가장 많이 쓰는 아담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100의 폭을 이제 학습을 시켜 봅시다. 100의 폭을 학습을 시키면요. 여기 이제 여기 결국에는 다 똑같죠. 그죠?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저에다가 이제 제로 그레이드 해주고 넷에다가 지금 우리가 디파인한 요 네트워크에다가 인풋을 넣어주면은 요 아웃풋이 1,5,5짜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1,5,5. 그죠?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5,5로 바꿔주는 거죠. 5,5. 그리고 얘는 이제 정수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캐릭터가 5개니까 5,5라는 거는 첫 번째 5는 이제 5개의 위치에 대한 거죠. 5개의 위치고 두 번째 5는 캐릭터가 5개이기 때문에 두 번째 5가 됩니다. 얘는 이제 원핫 벡터 형식으로 원핫 인코딩 스타일로 얘는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그냥 정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크라이테리언 요 크로스 엔트로피 안에서 알아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뷰를 해준 거는 이제 배치 차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뷰를 해줬는데요. 뭐 실전에서는 꼭 이렇게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ackward 이렇게 이제 기울기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스텝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제로 아웃풋이 나온 거를 한번 예측을 한번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아웃풋을 이제 데이터 여기 이제 numpy 어레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argmax 그러니까 그 5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느낌표 A, E, P, L이라는 5개의 문자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확률이 높으냐. 그러니까 확률 가장 높은 애가 몇 번째 있느냐를 알아내는 게 요 argmax라고 하는 요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리절트를 받아오는 거죠. 리절트를. 맨 마지막 디멘전에 대해서 리절트를 받아와서 이 리절트에 대해서 쭉 포문을 돌려서 인덱스 투 캐릭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첫 번째 행에서는 첫 번째 프레딕션에서는 뭐가 몇 번째 캐릭터가 제일 확률이 높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포지션에서는 어떤 캐릭터, 몇 번째 캐릭터가 제일 확률이 높았다.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인덱스 투 캐릭터 해주는 거죠. 네, 인덱스를 캐릭터로 바꿔주고 걔를 join, 걔네들을 이제 다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냥 이제 컴마 여기 이제 그냥 요 다운표 한 거는 요건 이제 그냥 그 공백 없이 join을 해라.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파이썬에서 요 join 메소드는 원래 조금 헷갈리는데 공백 없이 캐릭터들을 붙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절트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리절트 스트링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돌려보면은 자, 자, 맨 처음에는 느낌표만 출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는 PPP 느낌표, PPPE 하다가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거는 PPLE 느낌표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로스 값이 떨어지면서 점차 떨어지면서 PPLE 느낌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리절트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다 첫 번째 인덱스가 제일 높을 거다. 첫 번째 인덱스가 요건 느낌표에 해당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4440, 4442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44320, 44320에 이제 가깝도록 파라미터들이 튜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쭉 시키면 로스 값 쭉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토이 모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RNN이 작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다음에 복잡한 거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RNN을 구현해 봅시다. 요거를 자, 조금 더 긴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이제 구현을 해보면요. 자, 일단 아까랑 비슷하게 자,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훈련 데이터를 좀 더 길게 이렇게 해봅니다. 자, 센텐스는 자, 이렇게 그냥 굉장히 긴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그냥 다운표 중간에 콤마 안 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냥 긴 스트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센텐스를 출력해 보면은 If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drop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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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는 앞에 문장을 보고 뒤에 얘네들이 이제 캐릭터를 짜자자자작 이제 만들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자 집합을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요 센텐스를 set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리스트화 시키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소문자 L이 0, 소문자 H가 1, 소문자 F가 2, 소문자 U가 3에 대응되도록 이렇게 쭉 해가지고 24까지 중간에 보면 어퍼스트로피도 있고 공백, 빈칸도 지금 21번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여기 스페이스, 빈칸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요 문장 안에는 요 이제 25개의 캐릭터, 25개의 그 알파벳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벳 및 문장 부호가 있는 거죠. 네, 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는 요 문장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금 학습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어디선가 긁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쫙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앞에 몇 문장을 앞에 문자 몇 개를 보고 이제 그 뒤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자 집합의 크기는 25이며 입력을 원핫 벡터로 사용할 것이므로 몇 시점 들어갈 입력의 크기이기도 하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단 정해주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주는데 뭐 히든 사이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의의 숫자로 이제 정해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 랭스 우리는 지금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앞에 문자 10개를 보고 그 다음 문자를 예측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몇 개를 보게 할 거냐 뭐 5개만 보게 할 수도 있고 20개를 보게 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맨 앞에 알파벳 10개를 주면 그 뒤에 나올 애들을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자,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만듭니다. 어떻게? 자, 입력이 예를 들어서 if you want, 그러니까 맨 앞에 10개 캐릭터 if 띄우고 you 띄우고 wan까지 오면은 그 뒤에 이제 뭔가 뭐를 쓸 거냐? 그 뒤에 왠지 t를 쓰고 싶죠, 그죠? t.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하도록 만드는 거죠. 맨 처음에 i를 보면은 얘가 f를 예측하고 if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빈칸을 예측해야 되고 y if 다음에 이제 u y를 보면은 그 다음에 o u w 이렇게 이제 그 앞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올 문자를 예측하도록 하는 데이터를 지금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면은 센텐스에 대해서 이제 센텐스 랭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포문을 잘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맨 처음에 오면 얘가 0에서 시작하냐 0에서부터 0 더하기 시퀀스 랭스 그러니까 문장 길이만큼을 여기 이제 X 스트링에다가 집어넣고 Y 스트링에는 이제 그 다음 한 칸 옆으로 간 거, 그죠? 한 칸 옆으로 간 거부터 이제 한 칸 옆으로 간 것까지를 여기 이제 정답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X 스트링, Y 스트링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X 데이터와 Y 데이터는 얘네들을 다 이제 캐릭터 2 인덱스 한 걸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보고 뒤에 but 띄우고 RATH 오면은 사람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뒤에 E가 와야 되고 그 다음 R이 rather가 와야 될 것 같다. 문맥상.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얘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0개의 샘플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어디 갔나? if you one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캐릭터였는데 이제 숫자로 이렇게 숫자화 된 겁니다. 숫자화 6, 2, 21, 5, 15, 3, 21 이렇게. 그 다음에 정답 시퀀스는 이렇게 한 칸 쉬프트 된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거 10. 그죠? T에 해당하는 거. FU1, 1, 2에 해당하는 요 이제 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칸씩 시프트된 시퀀스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주면은 계속 얘기하지만은 앞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올 철자 캐릭터 하나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하드 인코딩 하는 거는 앞서서 봤듯이 numpy.i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torch.longtensor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의 크기와 레이블 데이터 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문장을 10개씩 잘랐더니 170개, 그죠? 170개고 한 번에 캐릭터 10개, 그리고 각 캐릭터는 이제 25차원의 원하드 인코딩. 그죠? 네.
170개의 조각. 그 다음에 한 조각에 10개의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총 25개의 문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170 곱하기 10 곱하기 25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크기는 y 값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170개 조각에 10개의 이제 문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문자는 정수 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y 값은 굳이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170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들어있는 거는 정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드 인코딩된 형태를 하나를 출력을 해보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 이제 6, 2, 21이니까 여기 이제 여섯 번째가 1, 그러니까 인덱스 6인 거가 1, 1, 여기 이제 인덱스 2가 1, 뭐 이렇게 정수가 0101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는 이렇게 정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U12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모델을 설계하고 얘를 모델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nput dimension, hidden dimension, 그죠? RNN 층을 통과하고 RNN 층을 통과한 아웃풋을 여기 이제 fully connected에 한번 통과시킨 거를 우리가 아웃풋으로 받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number of layer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두 층을 싹 했다. RNN을 두 층을 혹은 뭐 세 층을 이렇게 이제 여러 층을 싹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딕셔너리 사이즈, 히든 사이즈, 그다음에 두 층 개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여기에 이제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여기 이제 옵티마이저 아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앞에서 본 거랑 똑같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입력 x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임의의 입력 x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아웃풋을 보면은 170 곱하기 10 곱하기 25.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보면은 이제 170개 배치, 그러니까 170개 조각에 대해서 각각 10개 포지션이 있고 25개 캐릭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죠? 입력 요 x 자체가 170 곱하기 10 곱하기 25니까, 그죠? 여기 이제 x를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얘가 이제 배치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각각 10개에 대해서 아웃풋도 10개를 이렇게 이제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출력 디멘전, 히든 디멘전에 요거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히든 디멘전 아니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히든 디멘전이라고 했는데 얘를 히든 디멘전 하면 안 되지. 이제 아웃풋 디멘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정확도를 계산할 때는 모두 이제 펼쳐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2차원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output.view -1, 딕셔너리 사이즈 하면은 딕 사이즈 하면은 얘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170개의 캐릭터 10개짜리니까 그냥 얘를 하나로 쭉 펼쳐가지고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00개의 캐릭터를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레이블도 이제 1700개.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실제로 시켜보면은 이제 제로 그레드 여기 이제 네트워크에다가 x 집어넣고요. x가 170 곱하기 10 곱하기 25니까 네. 그냥 얘를 통으로 한 해 폭당 전부 다 일단 지금 봐서 학습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아웃풋을 우리가 이렇게 크라이테리온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로스 값을 집어넣고요. 네. 굳이 뷰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점 백워드 자 그레디언트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리절트를 여기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요. 자 리절트 이퀄 지금 이제 output.argmax dimension 2 그러니까 아웃풋이 보면은 170 곱하기 10 곱하기 25니까 요 25 중에서
제일 높은 숫자를 가지는 거에 인덱스를 가져와서 여기 이제 리절트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수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predicted string은 여기 이제 리절트를 그러니까 리절트는 결국 다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수의 어레이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절트에서 하나씩 갖고 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j가 0일 때는 이제 첫 번째겠죠. 첫 번째 리절트는 이제 처음에는 예측 결과를 전부 가져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10개를 이제 다 가져오게 됩니다. 10개를 다 가져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 칸씩 시프트 시켰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그 다음 프레딕션부터는 맨 끝에 있는 그 캐릭터를 하나씩만 갖고 와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딱딱 붙여주면은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predicted string 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전체를 다 리절트에 있는 전체를 다 캐릭터로 이렇게 바꿔서 조인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글자 리절트의 맨 마지막 거만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전체 캐릭터가 리프로듀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돌리면은 보세요. 자, 이제 맨 처음에는 완전히 엉망진창 그냥 이제 www만 막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ORRRR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TTT 나오다가 이제 조금씩 지나면은 약간 그럴싸한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F, U, want부터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이제 조금씩 이제 돼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됐네요. 네. 원래는 이제 F, U, wan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아직까지도 학습이 조금 덜 됐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처음에 이니셜라이즈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학습이 됐으면은 If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학습이 제대로 안 됐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다시 모델을 새로 이니셜라이즈 하고 여기를 돌려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점차 이제 학습이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새로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엉망진창으로 나오다가 맨 처음에 엉망진창으로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에폭이 진행될수록 조금 이제 뭔가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맨 뒤에 가보면은 P, you want to build a ship.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사실은 맨 첫 문장은 얘가 보는 거라고는 시작이고 I밖에 안 보기 때문에 맨 처음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F가 왔어야 되는데 지금 P로 틀렸고요. Don't drum up people together to collect wood and don't sign task인데 task가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학습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문장 하나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시켜가지고 훨씬 큰 모델로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된 거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걸로 이제 단어 단위 임베딩까지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캐릭터 레벨에서 했는데 캐릭터 레벨 말고 실제 문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단어 단위로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네. 단어 단위로. 네. 그래서 그 이제 단어 단위로 해야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자 이제 요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실습 있는 문장을 실습 있는 요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일단은 문장으로. 자, 여기 이제 임의의 문장을 이렇게 스플릿 하면은 이렇게 빈칸으로 이렇게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죠. 네. 빈칸으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자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장, 이제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캐릭터가 아니라 단어에다가 고유한 정수 인덱스를 우리가 부여할 겁니다. 부여할 거고, 그 다음에 unknown token, 우리가 이제 모르는 단어에 해당하는 unknown token까지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vocabulary에서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꺼내 와서 여기 이제 TKN, 요거 이제 토큰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 토큰에 요거 정수를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해서 이제 word to index,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어가 오면은 이제 단어에 숫자를 assign하는. 그리고 여기 이제 각괄호 UNK는 unknown의 줄임말.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단위로 자를 때 단어 단위로 자르더라도 수많은 문장을 보다 보면은 뭐 그냥 고유명사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단어 이런 것들 사전에 없는 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unknown을 라는 토큰을 일단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네. 아이고, 공유를 안 했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unknown 토큰까지 집어넣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드 투 인덱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2라는 요 정수가 5라는 정수가 메모리에 어사인된 5라는 정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5네요. 네, 우리가 지금 코드가 뭐가 바뀌었지? 하여튼 여기 이제 2가 아니라 5입니다. 그 다음에 index to word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index to word. 정수가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단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index to word를 여기에서 일단 그 정의를 하고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index to word는 정수로부터 단어를 리턴한. 이제 index to word에다가 내가 정수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제 memory라고 하는, 아니지, 여기 이제 memory란다. 여기 이제 is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수 5를 넣어봅시다. 5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memory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수 5에 매핑되는 단어는 5와 매핑되는 단어는 메모리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단어장과 그러니까 요 이제 word to index와 전체 센텐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수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build data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센텐스에서 토큰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토큰은 이제 word죠, word. 그러니까 센텐스를 문장을 받으면은 문장에서 워드 하나씩 꺼내 가지고 얘를 word to index 그러니까 정수로 쭉 바꿔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앞에다가 배치 차원을 추가해주고 얘를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센텐스와 word to index를 여기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x랑 y를 집어넣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input sequence는 보면은 여기 이제 센텐스에서 여기 맨 마지막 워드 바로 앞에까지를 input sequence로 하고요. 그 다음에 label sequence는 첫 번째부터 한 칸 shift 된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 빼고 그 다음부터를 인코딩 한 게 여기 이제 레이블 시퀀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x랑 y를 출력하면은 1, 2, 7, 4, 6, 3 그다음에 한 칸 시프트 된 거 2, 7, 4, 6, 3, 5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한 거랑 거의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고 지금은 이제 캐릭터 레벨이 아니라 워드 레벨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모델이랑 조금 달라진 거는 우리가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집어넣겠습니다. 인베딩 레이어.
그러니까 인베딩 레이어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보캐뷸러리 사이즈, 그러니까 워드 사이즈를 행으로 하고, 그러니까 워드 사이즈를 인베딩 레이어는 이제 점이 생겨. 인베딩 레이어의 경우에는 보캐뷸러리 사이즈를 하고 이제 히든 레이어 혹은 이제 인베딩 레이어 혹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핑을 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임의 차원 임의의 차원 여기서는 이제 인풋 사이즈로 이제 매핑하는 로 이제 정의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러니까 원하드 코딩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풋은 이제 지금 워드 개수에 맞춘 전체 그 보캐뷸러리 단어 개수에 맞춘 원하드 인코딩이고 걔를 임의의 차원으로 내가 인베드라고 하는 게 조그만한 데다가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인베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보캐뷸러리 사이즈를 임의의 히든 사이즈의 차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인풋 사이즈로 이렇게 정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가 주어지게 되면은 히든 사이즈,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은닉 상태 사이즈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든 사이즈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간에 히든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디멘전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출력물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력물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다시 보캐뷸러리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안에 있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갖고 와서 쓸 거냐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출력층의 아웃풋은 이제 보카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델을 구현한 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X를 집어넣죠. 여기 이제 X는 배치 사이즈에다가 시퀀스 길이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수, 지금 요 X 이렇게 이제 시퀀스 길이에 해당하는 정수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X가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면은 요 아웃풋은 배치 크기에다가 시퀀스 길이에다가 그러니까 정수 하나가 이제 인베딩 차원에 해당하는 임의의 벡터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아웃풋은 지금 이제 배치 사이즈, 콤마, 시퀀스 길이, 콤마, 인베딩 차원에 해당하는 텐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텐서를 이제 우리가 RNN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인풋 사이즈와 얘를 이제 히든 사이즈로 바꿔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여기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넣어주는 거는 다시 여기에서 나온 거 넣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넣어주는 거는 배치 사이즈, 콤마, 시퀀스 길이, 콤마, 인베딩 차원의 애를 텐서를 넣어주면은 여기서 나온 아웃풋은 이제 배치 사이즈, 콤마, 시퀀스 길이, 콤마,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히든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히든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최종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그러니까 1, 배치 크기, 은닉층 크기.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1인 이유는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니다. 근데 요거 아마 요거 이제 지금 배치 퍼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배치 사이즈, 1, 히든 레이어 사이즈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아웃풋을 최종,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시퀀스 길이, 이제 은닉층 크기에 해당하는 애를 리니어 레이어에다가 통과를 시키면은 리니어 레이어가 히든 사이즈에 대한 벡터를 보캐뷸러리 사이즈에 대한 벡터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단어장 크기에 맞춰서. 그럼 이 아웃풋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최종 예측치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주게 되는데 보캐뷸러리 사이즈는
우리가 워드 투 인덱스, 그러니까 당연히 워드 투 인덱스의 길이만큼이 우리의 보캐뷸러리 사이즈죠. 자,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는 우리가 인베딩 레이어를 임의로 5차원으로 해봅시다. 5차원. 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10차원으로 해도 되고 20차원으로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RNN에서 사용하는 은닉층 크기를 우리가 이제 20차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20차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모델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캐뷸러리 사이즈. 지금 우리가 init 함수에다가 뭐 보캐뷸러리 사이즈와 인풋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 요 세 가지를 일단 준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배치 퍼스트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안 주면은 이렇게 true로 정의되는 거고요. 그럼 보캐뷸러리 사이즈를 여기 넣어주고 인풋 사이즈 여기 넣어주고요. 지금 5가 되죠. 5. 히든 사이즈 20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는 8개의 단어가 있다면 우리 단어장 안에는 자, 8차원의 원하딩 코딩 벡터를 우리가 이제 5차원의 리얼 벡터로 매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RNN에서 히든 사이즈의 공간으로 다시 매핑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중에 다시 보캐뷸러리 사이즈로 바꿔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학습을 전혀 안 시켰는데, 그죠? 학습을 전혀 안 시켰는데, 우리가 print x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인풋을 일단은 보면은 인풋이 2, 1, 2, 7, 4, 6, 3. 그러니까 지금 요게 repeat is the best medicine for 라는 요 앞에 요까지의 문장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거를 예측하도록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임의의 요 정수 리스트를 딱 줬더니 이렇게 아웃풋이 어떻게 돼요?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지금 완전 랜덤한 값이에요. 랜덤한 값. 그래서 아웃풋의 쉐입을 보면은 6,8 예측치의 사이즈가 6,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6은 시퀀스의 길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전 단계의 워드를 보고 얘가 내놓은 거 시퀀스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은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코더는 자, 정수 시퀀스를 결국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거는 얘네들을 이제 예측을 한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지는 인덱스가 몇 번째냐 거기에 해당하는 정수를 받은 다음에 index to word 이렇게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람다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 y를 받아가지고 요 y가 리스트라고 하면은 y에서 하나씩 꺼낸 다음에 얘를 index to word 시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의 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0의 폭을 돌리면요. 여기는 이제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하고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프레딕션 하고요. 네, 프레딕션 하고 로스 값 계산하고 로스 값을 이제 역전파 시키고 스텝하고 그럼 이제 200의 폭을 시켜보면은 자, 맨 처음에는 자 보시면은 repeat medicine is medicine for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안 맞는 이제 앞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뭐냐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네,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레드 그러니까 맨 처음에 repeat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주는 거는 이제 repeat is the best medicine for까지를 주고 이제 뒤에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처음에는 medicine is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하다가 로스 값이 점점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로스 값 떨어지고 여기까지 repeat the medicine for medicine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repeat is the best medicine for memory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 단위로 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제 자주 하는 예측이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시퀀스만, 하나의 센텐스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센텐스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개의 센텐스로부터 이제 앞에 센텐스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그러니까 실제 영어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 사전 안에 몇만 개의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는 앞에 문장을 보고 지금 여기서는 6개만 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앞에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이제 좀 최대한 많이 보고 앞에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제일 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차례차례 계속 이제 예측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각자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RNN이 처음에는 약간 조금 이제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앞에 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포문을 돌면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계속 이제 여러 타임 스텝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보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 단위 RNN, 즉 결국에는 우리가 뭐 단어든 문자든 이제 이 리스트 순서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주면은 그 다음에 올 거, 그 다음 순서를 예측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더 틀면은 얘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은 임의의 순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의 순서의 프리딕션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신 내용, 오늘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고